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20명 정도, 20분 정도를 투자를 해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5억대 이상 시세 차익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금만 넣는데도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6월 21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 오세훈식 뉴타운이 무려 21곳이 또 신규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2026년까지 모아타운을 지정을 해서 총 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무려 100여 군데의 신규 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투자를 못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혹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80여 곳의 신규 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니까요. 이런 지역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미리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오세훈식 뉴타운이요. 무려 21곳이 신규 지정되었는데요. 제가 최근 한 6, 7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혹은 같이 지도를 보면서 이런 곳은 한번 꼭 투자해 보십시오. 이런 곳은 향후에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곳 가운데 무려 50%, 그러니까 21곳 중에 10군데가 제가 언급한 지역에서 신규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저희 사무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부자가 될 수 있는 지역 선정들을 꾸준히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한 곳 중 50%가 어떤 지역이 신규 구역이 지정이 됐고 21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세훈식 뉴타운인 모아타운이요. 지금 첫 공모를 통해서 21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일이냐면요. 모아타운 신청을 한 달여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무려 30곳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0곳 중에 21곳이 최종 선정을 되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선정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곳이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지구 30곳 중 21곳이 선정이 됐고요. 한 달 동안 30곳이 지구 지정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는 것은 모아타운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7월 달에 추가 공모를 또 한다고 하니까 몇 군데가 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7월 달에 추가 공모를 통해서 또 새로운 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모아타운의 사활을 건 것처럼 보이고 제가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색깔과 상당히 많이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 기간 동안 무려 100군데 혹은 100군데가 넘는 곳에 신규 구역 지정을 계속해서 해야 할 예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 소액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1곳 지정된 곳은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6곳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이제 여러 군데 구역 지정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 지역은 말 그대로 활성화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그러니까 뭐 벽화도 그리고 마을길도 넓혀주고 새마을 운동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요. 재개발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도는 되게 심각한데 벽화를 그려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은 재개발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아타운은 이런 곳에도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6곳도 이번에 모아타운에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만 해도 사실상 수백 군데에 달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다 결국에는 모아타운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구역을 해지해야지 되는데 그게 법적인 요건을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모아타운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하반기에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뭐냐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라는 거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26년까지 100군데의 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시장? 재개발을 필두로 한 다세대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권리 산정 기준을, 이번에 21곳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을 정했고요. 그게 바로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6월 26일부터 권리 산정 기준을 지정해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라는 게 큰 틀의 내용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층 주거지역의 새로운 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단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 결과 21곳이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도 6곳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겁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 지어놓은 노후화와 슬럼화는 됐지만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어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 이런 지역들을 어떤 지역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후도가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후도 7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노후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근데 전체적인 기반 시설은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노후화와 슬럼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노후도가 뭐 60%, 55%,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재개발 요건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저층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 모아주택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할 때 노후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모아타운은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제를 완화시켜 준 거죠. 그죠?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층고 제한도 없으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35층, 40층짜리 아파트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사업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재개발, 특히 오세훈식 뉴타운인 모아타운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노후도와 맞지 않더라도, 이번에 21곳 지정된 곳들도 다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21곳 지정된 곳도 현장을 가보면, 야, 신축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재개발이 가능해? 이런 곳이 어떻게 구역 지정이 됐지? 라고 드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도 충분히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모아타운의 기준. 이게 첫 번째는 이번에 지정된 곳들을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재개발 구역이 한 320군데가 넘게 구역 해지가 됐었거든요. 320여 군데 구역 해지가 된 곳들이 모아타운에 많이 흡수가 됐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구역 중에서 존치 구역들이 또 많이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역세권 주변 지역들 중에서 노후도가 심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대표적인 곳이 중량구인데요. 중량구처럼 아파트 공급이 전혀 전무한 지역, 이런 곳들이 이번에 모아타운 지정이 상당히 많이 됐다. 근데 중량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축과 구축이 많이 혼재되어 있고 노후도가 잘 안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이번에 모아타운 지정이 됐고, 모아타운 시범지구 두 곳이 중량구에 있는 면목동이랑 또 이제 강북구 번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후도에 대한 기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자,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를 보면요, 전체 21곳이 지정이 됐고요. 세세한 내용은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종로구에서 한 곳이 지정이 됐고 성동구에서는 2곳이 지정이 됐네요. 중량구가 하나, 둘, 셋, 넷, 무려 4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량구 같은 경우는 노후도는 안 나오지만, 그렇지만 아파트 공급이 전무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지정이 됐고요. 강북구는 한 곳이 지정이 됐고요. 도봉구가 2곳이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노원구도 한 곳이 지정이 됐고, 서대문구도 한 곳이 지정이 됐고, 마포구가 성산동과 망원동 2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양천구도 신월동 쪽에 2곳이 지정이 됐고, 강서구는 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구로구도 2곳이 지정이 됐고, 구로구도 사실상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죠. 송파구도 2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곳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 있죠. 성동구 마장동의 457번지 일대, 사근동의 190번지 일대, 면목동, 그리고 중화동, 망우동, 번동, 망원동, 구루동, 풍납동, 요런 지역, 송파구 풍납동 같은 지역들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들, 요 지역들이 제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 지역이고, 번지수도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80-90% 정도 되게 맞았습니다. 이 지역은 반드시 가보십시오. 이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억 이하의 투자금이지만 혹은 1억대의 투자금이지만 지금 노후도가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재개발이 안 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먼저 선점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이득이 가실 거고,
소액으로도 서울의 번듯한 30평대 내 아파트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지역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정말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들을 보면 이제 마장동 같은 지역들, 그리고 이제 사근동 같은 지역들, 요 지역은 제가 이제 왕십리 지역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지역이고요. 면목동과 중화동, 요런 번동 요런 지역들은 저희 구간이 명관이다 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그저 걸어다니면서 찍었던 지역들입니다. 망원동 같은 지역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지도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런 지역도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라고 해서 말씀드린 지역이고, 구로동과 풍납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풍납동 같은 지역을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재개발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아는 만큼만. 풍납동 지역이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그죠? 문화재 보호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완화가 됐고요. 이 지역도 개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슬럼화가 돼갑니다. 그 지역을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개발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모아타운 예정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투기방지 대책, 그렇죠.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이번에도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과도한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이 6월 21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지역들은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구축은 가능합니다만,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자, 그러니까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은요 2022년 6월 30일까지 준공이 아니라 착공 기준입니다. 그래봤자 이제 이틀 남은 거예요, 이틀. 그러니까 지금 땅을 사신 분, 그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신 분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선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해지를 한다든가 어떻게 권리를 포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소규모 정주택 정비 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착공이 들어가야지 되고요. 착공 신고를 만약에 득했더라도요, 모아주택 정비 사업에 조합 설립 인가 이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시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현재 이 사업 대상지 21곳에 신규로 착공하는 신축 주택이 있다고 하면 착공분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요. 착공을 했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역시 또 현금 청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맞춰셔야지 되고,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을 밑도 끝도 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씩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요. 권리산정 기준일부터 2년 이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게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조합 설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수립지역에서는 자동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서울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를 그동안 막혀있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수급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고, 2026년까지 총 3만 호, 그러니까 약 100여 개 군데 100곳의 신규 구역이 지정되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소액으로 서울시 안에서 번듯한 30평대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입입어 7월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모아주택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7월 달에 신규 구역 지정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공격적이고 발빠른 행보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21곳을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1호는요, 여기는 이제 그 평창동 북쪽 지역이죠. 여기 이제 상명대 북쪽 지역이고, 이 아래쪽에 여기가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 바로 위쪽 지역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이종 주거 지역에서만 된다고 이렇게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번 구기동 같은 경우도 1종과 2종이 섞여 있는데, 2종은 7층 이하 2종 주택이
2종 주거 지역이고요. 1종이 거의 70% 정도 섞여 있는데 이 지역 역시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서 그러니까 이 상담을 제가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지식의 양이 많으셨어요. 이 영상 저 영상 마구잡이로 들어보고 막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짬뽕이 돼서 섞여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지역들을 추천해드리는데 그게 1종이야. 투자금도 상당히 저렴한데, 근데 재개발 될 것 같은데 재개발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왜 일종 지역을 투자 소개를 시켜줬냐, 일종은 재개발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기동 같은 경우는 일종 비율이 거의 70%임에도 불구하고 구역 지정이 됐다. 이 마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마장동이 상당히 넓은데, 제가 왕십리 지역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왕십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나실 겁니다. 청계천 아래쪽, 마장동이 상당히 넓은데 청계천 아래쪽에 있는 마장동 지역을 눈여겨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거의 100% 맞힌 겁니다. 청계천 이남 지역에 있는 마장동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근데 제가 천재라서 아니면 점쟁이라서 신이 내려서 맞힌 게 아니고요. 많은 임장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왜? 제가 이 지역을 가보니까요, 동네 분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의욕이 상당히 넘치고, 그러면 언젠가는 어떤 시기에 됐던 간에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지역이고, 이 마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상당히 저렴했던 지역입니다. 1억 남짓으로 충분히 투자가 두세 달 전에도 가능했던 지역이고요. 입지가 상당히 좋죠. 바로 왼쪽에는 왕십리 뉴타운이고, 아래쪽에는 왕십리역이고요. 그리고 마장역이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이 마장동 457번지 1원, 이 지역도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됐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지역이 왕십리 사근동인데요. 여기가 이제 왕십리역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20명 정도, 20분 정도를 투자를 해드렸습니다. 20분 정도를 투자를 해드렸고, 그분들이 오늘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아직 등기도 안 쳤는데 구역 지정이 된 겁니다. 그 20분은 이제 계약금만 걸어 놓으셨는데 구역 지정이 된 거예요.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갔고, 사근동 190번지 일대, 여기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왕십리역을 기준으로 여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사근동 북쪽 지역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있다. 이 또 마장동 아래쪽 지역은 지금 현재 신속통합 민간재 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근동 지역에서 이 아래쪽 지역만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는데 노후도는 무려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지역도 이번에 구역 지정이 되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한 20부분 정도 짧은 기간에 투자를 해드렸는데 그분들은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이 됐고, 아마 제 생각에는 5억대 이상의 시세 차이가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금만 넣는데도 거의 5억대 이상의 시세 차익은 바로 가능할 것 같다. 중량구 면목동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구가지 명관이 대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던 지역이죠. 면목동 44-6번지 일대, 면목본동 지하철역 주변이죠. 여기도 397-38번지 일대, 이 지역들, 그리고 중화동 같은 경우는 상봉역과 중화역 중과 위쪽 지역입니다. 중화일동 4-30번지 일대, 그리고 이 망우동 지역까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은 얼마 전에 저희 구건희 명관이사에서 김명관 이사가 실제로 현장을 가서 같이 찍었던 지역들이 이번에 구역 지정이 되었고요. 강북구 번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건희 명관이사에서 한번 언급한 지역이죠. 이쪽 지역 반드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김 이사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김 이사가 투자한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은 직접 본인이 투자까지 했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면목동도 일종 땅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중화 1동도 일종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우 3동도 일종 주거지역이 있고요. 번동도 일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종도 충분히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쌍문동은 이제 우이동 근처죠. 우이 솔밭길 주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거의 일종이 많고요. 그리고 2종 주거지역, 우이 솔밭길, 우이 신사 경전철이죠. 우이 신설, 우이 경전철 바로 인근 지역에 쌍문동 두 군데 지역이 다 지금, 여기를 왜 따로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렇게가 다 지금 구역 지정이 된 것입니다.
쌍문동 지역도 이번에 구역 지정이 됐다. 아파트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마포 성산동입니다. 성산동 같은 경우도 마포에도 1종이 있어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평지입니다. 평지인데도 1종이 있고요. 1종 주거 지역이 있고 성산동 160-4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이 망원동 지역도 제가 456-6번지 일대 이 지역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지역이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덜컹 또 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 그리고 양천구 신월동 102-33번지 일대 이 지역들도 이번에 구역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화동, 이제 방화역 이제 남쪽 지역 있죠. 남쪽 지역과 고척동 그리고 고척동 요 지역들도 이제 왼쪽에는 이제 위쪽에는 구로역이 있고 아래쪽에는 가산 디지털단 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도 일종 땅이 섞여 있는데 고척동과 구로동 같은 경우도 제가 8-9개월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지역인 것 같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제가 2천만 원 투자, 3천만 원 투자로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소액이 있으신 분은 이 구로동이라든가 금천구 쪽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라. 아마 이 얘기를 제가 하면 그 영상 봤어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지도를 띄워놓고 요런 지역을 꼭 가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한 곳이 이번에도 구역 지정이 되었고요. 풍납동도 역시 제가 풍납동은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지역이고요. 송파구에서 강북구보다 싼 지역이다. 투자금 자체가. 근데 이 지역이 언젠가는 개발될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번에 무화주택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도 이번에 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곳에 대해서 지도를 간단하게 좀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점쟁이를 해서 신이 내려서 50% 정도의 구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가 내통이 되어 있어서 구역 지정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임장활동을 다니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 만나서 많이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 이런 것이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고객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 피와 땀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쭉 최근 2년 동안 보니까 2년 동안 저희 회사에서 여기저기 추천해드린 지역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런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지역들이 평균 한 35에서 40% 정도가 모아타운이 아니더라도 민간 재개발 방식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방식 등으로 인해서 지금 다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뿌듯해하고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좀 좋게 나와서 저도 힘든 게 좀 덜하다고 할까요?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와 함께 많은 분들이 성장하시고 부자가 되는 모습에 저희도 함께 감동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